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시 채무분이 있거든요. 그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은행 대출금이죠. 이것은 상속인한테 증여했을 때 10년 내 혹시 증여 후 상속이 발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속인한테 증여하면 증여 후 10년은 경과돼야만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외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안 된다면 당연히 상속재산이 포함되겠죠. 비상속인은 바로 5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상속인한테 증여하고 나서 10년 내 상속이 발생된다면 증여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증여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10년 내 상속이 발생될 경우 또다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부 증여했을 때 유상양도가 되는 전세보증금이나 아니면 은행대출금은요, 절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채무분하고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하죠. 즉 2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전세보증금으로 12억 원이 들어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증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수증자는 20억 원짜리를 받았지만 12억 원의 부채가 있으니까 8억 원만 순증여액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증여세는 그만큼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12억 원의 채무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증여자는 12억 원의 채무 면탈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채무 면탈에 따른 유상양도한 것으로 봐서 그 양도세를 과세하고요. 납부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상 그 양도에 따른 채무 면탈로 인해서 상속재산이 느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채무분은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된 것은 어떻습니까?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양도분은 증여한 이후에 부담부 증여한 이후에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되더라도 유상양도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따라서 양도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좋다고들 하면서 많이들 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착란이나 착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증여자가 유상양도하게 된다면 비록 증여로 인한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상양도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얻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증여자의 채무분 소멸로 상속재산이 늘어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부담부 증여는 유상양도이긴 하지만 돈을 받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채무를 면탈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재산이 늘은 것이죠. 만약 채무가 12억 원이 있었다면 상속재산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하지만 채무가 없어졌습니다. 증여와 동시에 자녀한테 넘어갔거든요. 채무도. 그러다 보니까 상속재산 12억 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10년 내 상속이 발생되더라도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단순 증여, 부담부 증여에 반대죠. 모든 것을 안고서 어떻습니까? 20억 원만큼 증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순 증여를 하게 된다면 20억 원짜리 아파트는 비록 8년 만에 상속이 발생되더라도 그대로 20억 원만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중간에 오른 가격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 증여로 인해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분에 대해서 수증인이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12억 원의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증여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증여가 부담부 증여 대비해서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증여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20억 원짜리 아파트는 매년 6% 상승 시 8년 만에 32억 원이 됩니다. 그 정도 늘어나죠. 그러면 전세보증금 12억 원의 채무를 빼고서 아버지 재산은 20억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속세를 50% 가정 시 무려 10억 원의 상속세는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전세보증금이 늘어나서 채무가 늘겠지만 늘어난 금액 또한 현금 자산이 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늘어난 것은 감안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증여하지 않는다면 8년 만에 20억 원의 상속자산이 돼서 10억 원의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 증여를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은 20억 원이고 그것도 1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12억 원을 예를 들어서 매년 4%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8년 만에 12억이 아니라 1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상속재산은 20억 원에서 16억 원을 뺀다면 4억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증여한다면 8년 만에 4억 원의 상속재산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상속재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 증여를 통해서 8년 만에 16억 원의 상속재산을 줄인 셈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율 50% 가정 시 8억 원을 줄인 셈이 되죠. 비록 증여세를 냈지만 수증인을 여러 명으로 한다면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단순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마저도 왕창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한 명한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가족 4명한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증여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한테 5억 5천만 원 마중물 증여하면 증여세는 9천만 원이고요. 자녀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한테 5억 1천만 원 증여한다면 똑같이 9천만 원이고요. 손자녀, 성년 손자녀 각각 4억 7천만 원씩 2명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1인당 9,620만 원. 이것이 세대생량 할증세액 30% 포함입니다. 따라서 2명 1억 9,240만 원 해서 토탈 20억 원짜리 아파트 증여함에 있어서 3억 7,240만 원의 증여세가 들어갑니다. 취득세는 상속 시에도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좀 적습니다만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증여하지 않았을 때 자녀들한테만 상속이 일어난다면 추후 자녀 배우자하고 손자녀 등에게 또다시 증여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증여세 부담이 또 생기겠죠. 증여하지 않는다면 또 상속세, 2차 상속세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자녀 한 사람한테 증여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한테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증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한테 증여하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증여 후 20년 만에 상속이 발생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억 원짜리 아파트가 매년 6%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20년 만에 64억 원 됩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12억 원 빼더라도 부모님의 상속재산은 50억 원이거든요. 상속세를 50% 가정 시 25억 원의 상속세를 줄인 것이죠. 따라서 사전증여는 피상속인이 장수할 경우 정말로 많은 절세를 더욱더 많이 해줄 수 있게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12억 원을 반환받으면 단순 증여하면 자녀들이 12억 원을 반환받아야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은 증여세 3억 7,240만 원하고 취득세 8천만 원을 합쳐서 세금을 전체 내더라도 12억 원을 받기 때문에 7억 4,760만 원의 자산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매년 4% 운용 시에는 8년 만에 10억 원으로 늘어나고 20년이면 16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전세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면 실로 엄청난 자산을 자녀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만들기 전에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를 통해서 증여 시 약정을 맺는 거죠. 자녀한테 20억짜리 아파트를 주지만 증여 후 자산관리, 임대관리, 매각관리는 전적으로 부모님한테 맡긴다. 이를 어겼을 때는 증여가 취소된다. 하면서 부모님이 손자녀 법인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가수금을 자녀 가수금 넣고요. 7억 얼마를. 본인의 가수금들도 넣는다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요. 자녀의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고요. 손자녀의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고 본인의 자산 늘지 않습니다. 동결되기 때문에 상속세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고 10년 단위로 가수금에 대해서 또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속세도 완벽하게 피할 수가 있고 재산권을 평생 행사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니 상속보다는 증여가 현명한 것이고요. 증여할 경우 부담부 증여보다는 단순 증여, 그 다음에 단순 증여에서 수렴 청정 증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부담부 증여했을 때 과연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가장 현명한 증여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